노노모 15년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10대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은선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 네, 고경섭입니다. 땜빵으로 들어온 김재민입니다. 와! 네, 첫 번째 뉴스 당연히 노노모 설립이 되겠죠. 노노모 탄생하다. 탄생이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네. 설립이 2002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15주년이죠. 네, 오늘 행사가 15년 전인데, 이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뭐 뽀대 나잖아요. 뽀대, 뭐 아니, 되게, 같이 일했던 이제 노무사들이 한 2002년도, 그러니까 한 8기, 9기를 거치면서 같은 생각,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네. 사회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노무사들이 점차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무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좀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노무사들끼리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가 노무사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게 어떤 이런 네트워크가 없었을 때 그러면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노무사들이다라는 것들을 서로 이제 어떻게 알게 된, 지금 이제 노벗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뭐 활동하시면서 아니면 곳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고 연결이 됐고 관계가 맺어졌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일단 노동조합 안에 들어가 계신 노무사님들은 그 자체로 이제 좀 노동조합 관련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법인 쪽에 있었던 사람들, 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법인들이 일종의 좀 경향사업체 같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쪽에 대해서 이제 좀 일을 한다는 형태의 의사들 스스로 밝혔어요.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었죠. 그래, 지금 보니까 총 그 설립 총회 때 11분이 참석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민주노총 지역 본부 주로 이제 노동조합에 계시고, 혹은 이제 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법인이나 이렇게 노무사사무소 이렇게 계신 노무사님들이셨더라고요. 네. 서울본부, 민주노총 네. 서울본부, 경기본부, 서비스연맹, 네. 그리고 노무법인에서는 노무법인 참터, 현장, 뭐 그다음에 뭐 좀 그 당시에 민주노무법인이라고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노무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졌습니다. 개별 노무사들도 좀 있었고요. 이석진 노무사님이나 이렇게. 네, 굉장히 되게 뭐라고 해야 돼? 훌륭하시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 거죠? 네,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름도 뭐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좀 있었다는데 명칭을 이제 제정하는 데 있어서 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그리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무사 모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언급되게 된 거론되게 된 뭐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두 가지 이제 투표해서 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제 좀 과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두 개 나와 있는 거는 최종 엔트리로 올라간 거고요. 그 외에 또 혹시 어떤 게 굉장히 있었나요?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노무사 모임, 뭐 이런 형태의 표현들의 안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못 들어오실 분 지금 3개월로 있을 뻔했네요. 네. 여러 논쟁을 거쳐서 그럼 한국노총은 없냐? 그러니까, 뭐 이런 논쟁도 있고 뭐 여러 논쟁을 거쳐가지고 최종 엔트리로 둘이 올라갔고 둘 중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투표로 결정하게 됐죠. 두 가지로 출연해서 기억 안 나는데 거의 압도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때 임원으로 선출되신 게 지금 제 옆에 계시는 고경석 노무사님이 회장을 하시게 된 거고 초대 회장이 되신 그렇죠. 거고 부회장으로 신현호 노무사님, 사무국장 이호표 노무사님, 그리고 사무차장이 지금 노노모 회장하고 계시는 박성호 노무사님이신 것 같아요. 어떤 과정으로 이번엔 회장님을 하시게 된 건지 나이 순인가요 혹시? 잘생긴 순? 뭐 잘생긴 이런 표현이 되겠지만 이거 네.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몸무게 차이가 얼마나 나죠? 갑자기? 한 10kg는 내가 부른 것 같은데요. 이때보다 네. 지금요?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하여튼 뭐 네. 면면들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나왔던 형태의 회장단들이 이제 좀 각 노무법인이나 각 노동조합에서 이제 좀 이제 각각 이제 선발이 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좀 강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좀 여러 군데에 이제 좀 노무법인이나 아니면 이제 좀 노동조합에서 서로 간에 이제 좀 나와서 나왔던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설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2002년에 2002년에 설립총회를 하고 7월에 설립총회를 하고 2003년 1월에 이 회칙을 제정했다고 하는데 이 회칙을 제정하는데 꽤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은데 뭐 어떤 이런 진통이 있었는지 좀 진통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 얘기 해도 돼요? 안 되나요? 괜찮아요? 잘라야 되나요? 뭐, 네. 뭐 저기 당시에 이제 좀 회칙 만들면서 그러니까 회칙에서 다른 부분은 다 문제가 없는데 그 노무사들의 이제 좀 어느 범위까지 노무사들의 가입 대상들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게 좀 첨예한 논쟁이었어요 당시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거를 좀 엄격하게 제한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었고 조금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록에 남는 거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당시에 좀 그 노무사들 부분에서 좀 그 아예 노동조합 관련되는 형태의 이제 좀 자문이나 기타 등등이 이제 좀 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들만 이제 좀 가입 범위를 갖자 이런 형태의 입장도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입 범위 부분을 조금 추상적으로 좀 하자. 그래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집행단위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건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조금만 지방으로 가더라도 뭐 자문이나 이런 거 또는 4대 사회범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살짝 이제 좀 회사 쪽 관련돼서 일을 하지만은 생각은 진보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그 가입 범위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갖고 가지는 말자. 뭐 이런 두 가지 입장들이 있었죠. 사실 좀 요번 우리 회칙에서 이제 좀 사건은 이제 좀 노동조합 그러니까 회사 쪽 사용자 쪽 사건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좀 이제 그 회칙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은 좀 타협의 산물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지금 회칙 4조 2항이 이제 사용자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작업이 회칙인데 이 자체로만 해도 사실은 회칙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타협의 결과물이었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는 건데 사건은 안 하지만은 회사 관련되는 이제 뭐 자문이나 4대 사회법이나 이런 것까지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칙이 그게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결정을 하셨군요. 예. 그렇군요. 네, 이 정도로 첫 번째 뉴스는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이네요. 이게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밝힌 그런 선언이라 뭔가 이대 뉴스에 선정된 게 아닐까 싶은데 혹시 관련해서 어떤 이 당시에 어떤 과정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뭐 이건 좀 단순하죠. 그 민주노동당에서 당시에 이제 좀 그 총선 나오면서 이제 좀 그 많이 좀 그 진보정당 부분이 지금같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때는 이제 민주노동당 하나였으니까 그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 선언을 이제 좀 노무사들끼리 한 거고 지금 보면은 오히려 좀 뭐 별거 아닌데 뭐 이거에 뉴스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시로 보면은 우리가 2002년도에 노노무가 만들어져서 2004년도까지 지금 뉴스가 없죠. 예. 설립 이후 바로 지지선언이 다음 뉴스로 당 지지선언.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노노무가 처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2002년도에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좀 이런 집행위 체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로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노무사들이 다 모여서 또는 회원이었던 노무사들이 다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뭐 좀 대응 방향을 하고 좀 구상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형태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집행부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전원이 모여서. 예, 전체적으로 다 모여가지고서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연히 비효율적이죠. 당연히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초기 단계에는 이제 좀 서로 간의 생각들을 서로 간에 이제 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한 해 두 해 가면서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좀 좀 많이 좀 서로 간의 생각도 많이 확인하고 또 좀 한 해 두 해 가면서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3년도 말 정도에 이제 조직관계특위를 만들면서 2004년도부터 이제 좀 집행위 체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위 체계가 되면서 첫 번째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군요. 첫 번째 작품이 네. 이 어떤 정치적 입장과 지향을 밝히는 선언이 됐던 거네요. 네. 그럼 바로 자연스럽게 3대 뉴스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뉴스가 이 단병호 의원이죠. 당시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었죠. 단병호 의원과의 이런 공동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오는데, 이 노놈의 이제 본격적인 어떤 정계 진출이 되는 것 같은데. 로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했는지 실제로 어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이 있은 다음에 이제 총선, 그 다음 총선에서 그쵸? 이제 좀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이제 단병호 의원이 이제 좀 당선이 됐고, 다 아시다시피 단병호 의원은 전노협 의장 출신이시고 그쵸. 민주노총의 이제 좀 위원장도 하셨던 분이고 노동계신 인지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좀 이 의원실하고 이제 좀 그 노동 관련해서 노노모의 생각들, 입장들 이런 것들을 좀 법률로서 좀 외화시키는 작업들, 또는 실태 조사를 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단병호 의원실하고 같이 진행을 한 거고 꾸준하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이. 그럼 계속 이렇게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때 움직였던 TF의 결과는 어떤 게 있었죠? 그때 모임만 기억이 잘 나고. 결과물이 예, 그때 이제 민주노동당 안에 네. 그 우리 모임 멤버는 아니지만은 보좌진으로 강문대 변호사가 들어갔어요. 그때 맞죠. 예,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법률 관련되는 이제 저기 좀 변호사가 안에서 들어가 있고 이제 좀 노무사들과 같이 팀이러 가지고서 하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통은 잘 됐죠. 뭐 그런 면에서 예, 그렇군요. 결과는 뭐 딱히 기억이 잘 안 나시니까. 나는데 그거.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노노모가 되었군요. 이때부터 2006년부터 이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 노노모에서 함께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뭐 관련해서 뭐 어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어떤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핸드북 이런 거 발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노무사 하면서 이런 청소년 교육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이때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됐네요. 이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너무 저는 청소년 교육 다니면서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시작이 어떤 계기가 이건 다 회장 지냈을 때인데. 회장 아니실 때예요? 예, 저 회장 아닐 때입니다. 그럼 뭐- 여기는. 그럼 다 아시는 게 없는 건가요? 아마 네. 이때가 제가 이제 듣기로는 노노모에서 네. 뭔가 공통적인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사업들은 사실은 벌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네요. 인권이 용역을 받으면서 용역. 각 사업 각 법인이나 여기에서 조금 금전적으로도 아마 도움이 됐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취지에서 이제 좀 진행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 이제 그냥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때는 인권위가 우리가 노노모가 그냥 사업을 신청을 해도 우리가 선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우리 노노모가 인권위 사업을 응모를 못합니다. 왜요? 인권위가 요구하고 있는 자격들이 있어서 비영리 민간단체라던가 이런 게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인권위 사업은 못하고 그래서 올해 안에 어쨌든 비영리 영리단체 뭐 이런 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뉴스는 이제 계속 제가 본격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어쨌건 이제 뭐 설립 이후부터 이제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새로운 뉴스가 되는 거겠죠. 다섯 번째 뉴스가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노노모가 어떤 투쟁 사업장의 지원을 시작을 한 거네요. 5대 뉴스, 다섯 번째 뉴스, 각종 투쟁 사업장 현장 조사 및 법률 지원 활동입니다. 이때 2006년부터 이 뉴코와 이랜드 사업장을 시작으로 쭉 이런 주요 이런 노동조합, 투쟁 사업장들의 어떤 법률 지원 활동을 했네요. 네, 했죠. 네, 했죠. 근데 당시 뭐 기억나는 좀 상황이라든지 제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어떻게 NG를 찍고 다시 해요? 아니면 아니야. 계속 하시죠. 네. 네. 제 기억으로는 다른 기억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산해하청 사건이 이제 좀
이때 이제 사실조사가 이제 돼서 최근에 이제 좀 전대자동차 사내활동 아. 사건들이 이제 좀 법원에서 판결들이 나고 있잖아요. 예, 그 사건들의 기초조사가 이때 된 겁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좀 사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초조사를 하고 노동부에 진정 넣고 뭐 이런 절차들이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제 좀 뒤에 현재 단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실제로 이제 좀 이들이 이제 좀 소송 부분을 통해서 이제 좀 권리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좀 초석을 다진 형태들의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이 사내하청 관련해서 막 이슈가 많이 되고 뉴스 나오고 대법원 판결 나오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게 이때 우리 노노모의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아. 예. 짱. 네. 그 여담이 있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대리인으로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름을 넣었을 거예요. 변호사들 하는 것처럼 거의 한 80 몇십 명 정도 아마 그때 했던 걸로 그래요? 기억이 났는데 노동위원회는 법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도장 찍고 대리인 선임 인코서 만드는데 개고생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네, 6번째 뉴스입니다. 2009년에 비정규직법 계약 아. 저지 활동이 되겠네요. 이때 80일간 국회 앞에서 이 노노모 회원들만 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쭉 80일간 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아, 네. 노동, 아니라네요? 노노모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법률가 단체들 있잖아요. 네. 노노모에서 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법률가 단체 전체적으로 이게 제한이 돼가지고서 80일 동안 그 4개 이거- 단체 회원들이 다 거기서 릴레이 시위를. 노노모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시작이 노노모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노노모에서 그걸 좀 띄워서 네,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광주에 보니까 아니요. 이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광주에 계신 네. 이병훈 노무사님께서 아... 굉장히 이제 그 서글픈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럼 좀 직접 들어볼까요? 전화를 한번 네, 해볼까요? 보니까 이 단식을 상상이 잘 안 돼요. 지금 이병헌 노무사님을 떠올렸을 때 단식을 지금 굉장히 하실 수 있었을까 싶은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고 하니까 그 주인공이 이병헌 노무사님 한번 직접 네, 전화 오시면 좋겠지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전화 안 여보세요? 받으시네. 아,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노노모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6번째 뉴스 중에 우리의 그 노노모가 2009년에 비정규직법 계약 저지 활동을 위한 국회 1인 릴레이 시위와 단식 투쟁을 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 딱 주인공의 이병헌 노사님이 있어서요. 예. 단식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당시 어떻게 단식 시작하게 됐어요? 뭐 노무사가 일하다 보면 알지만은 법은 충분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렇게 옥이라도 펴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 생각해서 단식을 하게 됐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이병헌 노무사님 저 김재민입니다. 예, 우리 소개도 안 사무장님. 했네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때 여의도에서 이제 그 이병헌 노무사님 단식할 때 이제 집회도 하고 그리고 나서 광화문으로 이동해서 금호 아시아나 그룹 앞에서 또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때? 예. 제가 궁금했던 게 그 사실 이게 이때 아니면 여쭤보지 못할 것 같아서 몇 킬로 빠지셨어요? 14일 단식했는데 12kg 빠졌습니다. 와. 아 지금은 그게 유지가 되고 계신가요? 다시 살을 쪘다가 옛날 생각해서 많이 뺐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변함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한번 여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형태의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데 투쟁 단식을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권장을 하시면 혹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건 없으신가요? 복식을 충분히 잘 하시면 갑자기 요요 건강방송 현상도 없이 몸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 전체 법률가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쭉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병헌 노무사님이 단식을 접으시고 이 투쟁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문제 제기했던 게 크모타이어 사내하청 업체에서 포장 업무를 하던 분에 대한 불법 파견 문제였는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가정에 조금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전적으로 합의를 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 지금 복직해서 정말 잘 다니십니다.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뭔가 이 진정한 이 투쟁하는 노무사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노무사님 너무 멋지시고, 네,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저 때문에 일일 단식에 참석했던 많은 노무사님과 변호사님들, 법률가님들께 조금은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론에서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마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세요. 네. 네, 7번째 뉴스입니다. 7번째 뉴스는 철도노조 파업 관련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공동 대리로 진행을 한 한 뉴스네요. 이때 공동 대리를 했다는 게 이때 처음은 아닌 거죠, 지금서. 그리고 또 어떻게 공동 대리가 가능했는지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노무모 회원들이 다 각자 다른 사무실, 다른 법인, 다른 소속으로 되어 있으신 건데 어떻게 사건을 공동 대리 진행하는 건지 좀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은 2004년도입니다. 공동대리 사건은. 2000년 여기도 나오죠. 흥국생명 사건이 최초로 노노모에서 공동대리를 진행했던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좀 사무소들은 다르지만은 이제 사건 자체에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있고요. 그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좀 노노모에 있는 회원들이 좀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뜻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공동으로 좀 변론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공동대리 사건들을 진행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해마다 한두 건씩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공동대리 사건들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한 건 공동 대리를 하게 되면 그 수임료는 어떻게?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집행단위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네. 드디어 처음부터 기준을 결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이 철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때가 이제 초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리를 안 하고 아마 그냥 진행이 됐을 거예요. 네, 서울본부에서 진행을 했어요. 서울본부에서 진행을. 예. 근데 재심을 하면서 이제 그 재심과 관련돼서 이제 노노모에서 맡아서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사실은 그때 재심에서 중노위가 판정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사건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안 됐었던 거죠. 초심에서 살았던 사람이 막 재심에서 죽고 막 이랬던 일이 있고 그 뒤에 이제 행정소송 가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그 중도위 판정이 다 뒤집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던 게 좀 기억이 나고요. 그때 아마 이 철도 공동대리 같은 경우는 모집을 했을 거예요, 회원들한테. 아예 공개적으로 네,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서 함께할 대리인 철도 노조하고 네. 노노모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서 우리가 대리를 하겠다. 그쪽에서 뭐 대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좀 제안이 들어와가지고서 진행됐던 사업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공동 대리를 하자고 하는 사건을 선정하는 뭐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 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 뭐 기준은 그때? 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 기준을 따로 정한 거는 제 기억에는 없고요. 그때 집행부 단위에서 결정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사건 자체에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사건으로 좀 전임자들이 이제 좀 민주노동당 활동을 위해 가지고 이제 좀 자기의 좀 시간을 할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정당한가 뭐 이런 좀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사건들 뭐 이런 그런 사건들도 초기 단계 그런 류의 사건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사건에서 이제 좀 파업이나 이런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뭐 좀 의미가 모아지는 사건들 이런 거에 대한 공동대리 사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이 있었군요.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자꾸 계속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입에 붙어서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8번째 뉴스는 이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연구사업 진행이 8번째 뉴스로 선정이 되어 있네요. 2011년이면 이때 이제 복수노조가 막 시행되고 도입되는 그쯤인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예. 그때 이제 어떤 노노모의 연구사업으로 진행을 한 거죠? 연구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측면도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사업의 가장 큰 결과물은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이때 네. 만든 책이 이 모임으로 만든 책이 그 네. 뭐냐 그 노동조합을 위한 복수노조 네, 맞아요. 제도에서 네. 아.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노노모에서 책이 모임 차원에서 책이 발간된 적이 이때가 최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럼 진짜 큰 뉴스네요. 빅 뉴스네요. 이 사업으로 인해 노노모 이름의 첫 출판? 첫 출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첫 출판은 아닌가요? 예, 그러면 저거 기억은 저기 뭐 청소년 노동권 아, 관련된 책장 뭐 이런 것들도 그 전에 그렇네요. 있었던 것 맞네, 같고. 맞네. 네 번째 뉴스에 있던 그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그 노동법. 그 책이 혹시 교보문고에서 노동이니까. 팔았나요? 뭐 똑똑 뭐 이런 뭐 그런 아. 거. 아, 이것도 그런 거. 판매됐던 아, 책이에요? 저는 받아가지고 판매됐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좀 다르니까 의미가 그냥 이렇게 나누어지는 준 매뉴얼인지 이렇게 말한 대로 서점에서 이렇게 팔린 네. 책인지 아, 다르니까요. 그건 또 의미가 네. 있겠다. 이 복수노조의 이 책은요. 네. 실제로 이제 그 각종 대형 서점에 딱 가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바로 떴습니다. 아. 떴는데 출간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교보문고를 가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재고가 없어요. 매진? 매진. 품절? 완판. 와, 완판! 네. 몇 세까지 찍었어요? 1세 찍고 안 찍었습니다. 아, 왜요? 더 어. 찍으라는 요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지금도 제가 최근에도 어떤 노동조합에서 저한테 이 책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굉장히 희귀템. 글쎄요. 네, 희귀템은 맞는 것 같습니다. 희귀템 맞는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때 제가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렇게 근처에 있는 서점들을 돌아다녔는데 이 책이 다 뜨더라고요. 아마 네이버에서도 검색하면 나올걸요. ISBN에 등록이 돼가지고서. 그렇군요. 네, 그랬습니다. 이 책은 무슨 돈으로? 아, 이때는 이제 매일노동뉴스하고 같이 찍었던 출판이었으니까 네. 매일노동뉴스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앞에 뉴스에 했던 그 공동대리 했던 수익률 혹시 책 내고 이런 뭐 거?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아마 이 책의 출판을 해가지고서 그 출판 수익을 매일노동뉴스하고 우리가 좀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받았던 거는 책의 현물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책으로요? 네, 책으로 받았고. 통화지급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 네, 아닙니까? 어쨌든 이걸로 해가지고 그 돈을 번 적은 없었던 거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책이 왔던 걸로. 이판 인쇄가 안 된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하. 사실은 이게 지금 와서 보면은 굉장히 좀 수정보완할 내용들이 많았던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 수정본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럼 한번 좀 수정해서 노동호 사업으로 2세를 내보는 건 어때요? 다음 집행부 갈 겁니다. 예! 네, 9번째 뉴스입니다. 9번째 뉴스는 노동호의 노동 에세이 기고네요. 그 메인 노동 뉴스에 나가는 매주 화요일에 연재되는 노노모의 노동 에세이 맞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2011년부터 거진 거의 6년째 12, 13, 14, 15, 16, 17 6년째 산수가 어려워서 굳이 꼭 손가락으로 6년째 꼽아야 됩니까? 기고가 죄송해요. 산수가 약해서 6년째 기고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노노모 에세이 기고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사무장께서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 예. 네, 한마디 하세요. 우리 회원분들한테. 올해 이제 한 2번 정도 빵꾸가 났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딱히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네, 한 네. 분이 한 2번 빵꾸 내셨던 적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그 기고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고민이 되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세이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는 있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가, 그쵸, 예. 쓸 내용이 없는데 지어서 써야 되는가, 막 이런 네. 고민들이 많이 되실 저도 것 매번 같아요. 고민합니다. 네. 제가 아마 이거 한 6번 정도 기고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제 그 집행부들이 이제 빵꾸가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몇 번 이렇게 좀 썼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쓰면서도 별로 그렇게 이걸 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정기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의미를 찾았으면 좋겠고. 고노무사님 혹시 에세이 기고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어떤 주제로 당시에? 네, 전 퇴직연금 관련해 가지고서 작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고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초대 회장이기도 하시니까
15주년을 기념하는 아우. 에세이 같은 것도 한번 기고하시면 좋네요. 그건 현 회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회장단들을 역대로 다 묶어가지고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앞으로 꾸준히 잘 기고가 되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벌써 마지막 뉴스네요. 10번째 뉴스는 노동자의 벗입니다. 아, 이 노동자의 벗. 노노모 하면 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노벗, 이 노동자의 벗, 노벗이 떠오르는데, 이 노노모가 노동자의 벗을 만든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초기 단계에는 이제 좀 로봇은 네. 그 민주노총이 주체가 돼서 이제 좀 만들었던 거고요. 그 뭐 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로봇을 이제 좀 노노모에서 로봇을 이제 좀 이제 주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근데 단지 이제 이게 개최 시기가, 그러니까 노노모가 만들어진 시기하고 로봇이 처음에 시작한 시기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러네요. 예, 후배 기수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탄생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가.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1기 노벗이 2002년이고 노노모 총회도 총회래네요. 설립이 2002년쯤인가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노동자의 벗이 뭐 노노모를 만들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노동자의 벗은 그냥 노동자의 벗대로 이제 수습을 하면서 어떻게 진로를 어떤 노무사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다고 걸로 알고 있고 노노모는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노무사가 될 것이냐가 아니라 네. 이미 어떻게 돼 있는 노무사들이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부분을 고민했던 게 노노모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좋은 딱 정리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이 역사와 이 전통을 자랑하는 이 노노모 이 15주년 그리고 이 15년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가지 뉴스를 좀 같이 살펴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두 분. 개인적으로는 15년 만에 처음이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유쾌했어요. 특히 초기에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초기에 이제 좀 회장을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워요. 그렇죠. 사진이 없어요? 첫 총회 할 때 이제 뭐 사진을 찍거나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뒤돌아보면은 좀 15년이 지난 뒤에 이런 형태의 자리가 있을 줄은 또 생각을 못했네요. 당시에는 또 사진 같은 게 좀 익숙하지 않은 시기래 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찍으면 되는데 그때는 준비를 다 해가지고 찍어야 그렇죠. 되는 네. 상황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 뭐 하여튼 15년 지나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또 옛날 기억도 좀 되새기고 뭐 또 좀 기록에 남길 것들도 또 좀 더 늙기 전에 기억에 남길 것들도 발언을 하고 이래서 네.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저는 원래 오늘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유상철 노무사님 모셔야 되는데 땜빵으로 들어와가지고서 몰골이 좀 시원치 않아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물고리씨였던 건가요? 그렇죠. 몇도 안 하고 이제 왔는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봐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또 질문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처음에 이렇게 사진 한 장 못 남길 거 아쉬웠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15주년에 이런 뉴스를 찍어서 먼 훗날에 한 노노모 30주년 네 이거 보면 되게 즐거울 것 같은데 한 번 더 만약에 또 노노모 30주년에 이렇게 10대 뉴스를 또 한다면 그 사이에 우리 어떤 노노모의 큰 뉴스가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다 싶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너무 골똘히 저부터 할까요?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 30주년 때까지 제가 노무사를 하고 있을 시간을 좀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이 네. 하더라도 의문이고요. 네. 저는 노노모의 해산이 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네. 우리 같은 노무사들 말고 네. 그런 우리 같은 노무사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노무사들이 그냥 그렇게 활동을 해도 문제 없는 그런 30주년쯤 되면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런 세상이 와. 그게 돼서 이제 노노모가 우리의 모임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해산하겠다. 뭐 이런 정도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어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가 따로 모여지지 않더라도 그렇죠. 모든 이미 노무사들이- 노동인권이 실현되어 있는 사회가 딱 되면 되지 않을까.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생각한 거. 적극적인 질문이었는데 우리 고농사님은 가름할게요. 네 명료합니다. 네 가름하셨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 마치고요. 이 30주년에도 한 거의 100 뉴스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좋은 뉴스들이 많아서 100대 뉴스까지 막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촬영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노노모가 더욱더 앞으로도 번창하길 바라면서 노노모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